정말 장 건강을 개선하면은 정말 평생 살 안 찌는 꿈의 체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가요? 제발. 네, 사실 살은 우리가 다이어트하면 누구나 뺄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날씬한 몸을 평생 유지한다는 건 또 극히 일부에 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날씬 체질로 살아가기 위한 핵심 비법은 네. 바로 장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운동과 식단 조절로 아무리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도 네. 장내 환경이 무너지게 되면 다이어트 전보다 더 살이 찌는 건 물론 또 살 빼기는 수십 배 정도 더 힘들어지는 이제 요요가 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내 환경을 좌우하는 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통해서 뭐 소화 기능 개선, 뭐 체중의 감소, 염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 전신 건강도 유지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요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핵심 물질이 필요한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그 중에서도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생 날씬 체질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러기 위해서 어떤 유산균을 챙겨 먹어야 할지 고민들이 많이 되실 텐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BNR17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알죠? 요즘 거의 다 챙겨 먹고 있지 그쵸. 않나요? 네, 날씬하고 싶다 하시는 아직도 안 분들은. 먹는 사람이 있나요? 역시! 저는 진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잘 챙겨 먹을 것 같아요. 이거 막 네. 알아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 이 BNR17이 다른 유산균이랑 좀 다르다고 하는 점이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BNR17은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으로 정식 명칭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네. 뚝 떼서 그냥 부를게요. 줄여서 BNR17은요. 국내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영양기능 원료대회에서 체중관리 부분 올해의 원료상을 수상했고요.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장용실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국내외로. 수상했네. 맞아요. 어머, 저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네. 기능성을 인정받은 균주다라고 딱 알려져 있어서 더 신뢰하면서 찾게 되는데 이 BNR17이 어떻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살이 빠져도 네. 원래 체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이 장내 세균총들이 비만 상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쓸데없는 기억을. 네, 기억. 꼭 기억하지 말라는 것만 기억을 하죠. 네. 하지만 이 BNR17은 장내 세균총을 회복해서 비만 세균을 좀 억제하고 이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내 세균총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과민대장 증후군을 앓는 성인에게 BNR17을 섭취하게 한 결과 복통, 복부 팽만감, 평균 배변 횟수 등 과민대장 증후군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MI 저 진짜 개선이 됐어요. 그래요? 축하해요. 좋으시겠어요. 아니, 본인이 갑자기 TMI. 미리, 예. 투머치 인포메이션. 네. 뭐 이런 거 우리가. 안 되었네. 네, 이처럼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되면 지방을 축적하는 비만 세균은 억제되고요. 또 지방의 연소를 돕는 유익균이 활성화되면서 비만과 요요 예방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 및 과체중 성인들에게 12주 동안 BNR17을 섭취하게 한 결과 평균 허리 둘레가 95.4cm에서 네. 90.4cm로 무려 5cm나 감소한 것은 물론 복부 내장 지방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부 이거 진짜 빼고 싶잖아요. 정말 뱃살 안 빠지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체중과 엉덩이 둘레 및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인 BMI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한 번 입 터지는 거. 잘 참았어. 참다가 한 번 이게 뻥 터지면 그냥 아고가고고고고고 그러니까 식욕이 아고고고고고 먹어. 진짜 갑자기 네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니? 말 정도로 두세 명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막 이성을 잃고 먹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뭐 이런 얘기 반드시 하게 되잖아요. 또. 그냥 먹고 죽은 귀신 때깔 좋다 막 이런 얘기 그냥 꺼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아니 근데 또 네. 걱정은 되잖아요. 근데 이 비엔알17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식욕 조절이 어려운 이유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지방이 많이 쌓일수록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더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 때 잔소리 듣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라 해도 뭐라 안 하는 것처럼 엄마의 자장가처럼 들려요. 이 렙틴도 너무 많이 분비되면 더 이상 식욕 억제가 잘 안 돼서 우리가 이제 식욕을 저항하지 못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비엔알17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실험주에게 10주간 비엔알17을 섭취시켜 봤더니 렙틴 호르몬 생성이 억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비엔알17이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렙틴 저항성을 완화해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IM 닥터 하면서 네. 내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험용 쥐예요. 그래서 참 실험용 쥐들에게 명복을 한번 빌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식욕까지 조절해 준다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디저트를 못 줄여가지고 몹시 괴로워했는데 요즘 습관을 좀 바꿔가지고 비엔알17 먹고 몹시 행복해하고 있는 중. 그래요. 그 집에 몹시를 자주 쓰신대요. 몹시 좋아해요. 와닿아요. 예, 예. 아니 근데 확실히 간식을 덜 먹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당 땡기는 네네. 거 좀 줄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진짜 밥, 빵, 떡, 과자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이 자꾸 땡겨서 이게 또 다이어트의 큰 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애들하고 다 같이 이 비엔알17을 좀 꾸준하게 계속 먹어서 요걸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려고. 습관에 들이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간단하게 탄수화물에 대한 잠깐 공부를 좀 해보면 네.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이제 다당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포도당, 과당과 같은 단당류는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설탕과 같은 이당류는 이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돼서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이러한 이제 단당류, 이당류는 분자의 크기가 작으니까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고 비만을 유발하기 쉬워집니다. 한편 이제 다당류, 단당류가 이제 여러 개 결합된 형태로 이 분자의 크기가 크게 되면 몸에 잘 소화되지 못하고 흡수도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단당류, 포도 한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먹기 쉽잖아요. 네. 근데 다당류는 포도 한 송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입에 못 넣죠. 그렇죠. 먹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비엔알17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만들어서 체내에 흡수하지 않고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쥐에게 고당 시기와 함께 비엔알17을 섭취시켜 봤더니 단당류 또는 이당류를 다당류로 전환해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